현무5의 위력이 강력하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언론들은 현무5에 대한 연일 특집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현무5의 위력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극초음속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보이는 현무5의 속도와 정확성이 중국의 전략적 방어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더욱 강한 어조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발행된 주요 신문들은 현무5의 등장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의 군사력 확대가 미국의 영향력과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이 아닌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한국의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미사일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엄청난 위력이 실제로 얼마나 괴물급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더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군사적 대응 방안까지 논의의 중심에 올라 양국 간 군사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현무5의 등장은 분명 한국이 자랑할 만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 이상으로 격렬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듯한 상황인데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젠 로켓맨이 아니라 미사일 왕국이다. 이제 한국을 무시하는 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다라는 과감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다소 도발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무5가 얼마나 괴물같은 성능을 자랑하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하는 것일까요? 우선 현무5는 대형 벙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한 괴물같은 무기입니다. 이 탄두는 무려 8-9톤에 달하며 지하시설물을 뚫기 위한 견고한 탄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미사일의 파괴력은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미 공군의 GBU-57 MOP를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GBU-57이 약 60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무5는 그 2배에 가까운 깊이, 즉 100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벙커버스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압력탄을 장착해 펴면 폭발 시 전술에게 필적하는 폭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무5는 재래식 무기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시무시하지만 그 잠재력은 단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이 대기권을 돌파한 후 다시 마하 10의 속도로 대지에 내리꽂힐 때 그 충격은 마치 인공지진과 같다는 것인데요. 수십 발만으로도 수백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같은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북한의 주요 지휘부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지하로 대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보호받는 지하 벙커에 숨는 것을 고려할 때 현무5 미사일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지하 깊숙이 있는 표적을 완벽히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현무5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핵무기는 보통 지하 50m 정도의 깊이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만 현무5는 그보다 2배나 깊은 100m 이상의 지하 갱도 속에 숨은 적의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현무5가 핵무기 이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무5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벙커버스터나 초정밀 타격 무기를 넘어서 표면 폭발 시에는 적의 전략적 인프라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정밀 유도 시스템을 통해 지휘소, 방공시설, 그리고 핵심 통신망을 타격함으로써 적국의 전력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무5는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현무5의 마하 10에 달하는 속도와 고도의 회피 기동은 이런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국이 어떤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현무5는 이를 돌파해 목표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포감은 배가 됩니다. 여기에 탑재 중량을 줄이면 현무5는 단순히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만 머무르지 않고 즉시 장거리 미사일로 변모해 사실상 ICBM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보유한 중거리 미사일, 해상 요격 체계, 그리고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과 결합한다면 현무5는 그야말로 적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데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현무5를 북한을 겨냥한 방어무기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은 이 무기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무5의 사거리와 파괴력, 그리고 그 속도와 정밀성이 사실상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미사일이 자국의 핵심 군사기지나 전략적 인프라를 타격할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 블로그인 차이나 디펜스는
정말 한국이 오직 북한만을 위해 이런 괴물 무기 현무5를 만든 것이 맞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차이나 디펜스는 기고문에서 현무5의 성능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무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이 보유한 이 미사일은 중국 본토의 주요 군사 기지와 전략적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무5가 사실상 ICBM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현무5는 단순히 방어적 목적을 넘어선 공격적 무기로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지역 안보 구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적 요소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전략적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아시아 패권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현무5가 미국의 동북아시아 미사일 방어망과 결합될 경우 중국의 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미국의 레이더와 위성 시스템이 적국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감시 제공함으로써 현무5가 신속하게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음은 물론 이지스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적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는 동안 현무5는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다층적인 공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사거리 확장과 글로벌 타격 능력에서 현무5는 탑재 중량 조정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로 변모할 수 있기에 미국의 MD 시스템과 함께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제공하는 동시에 적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미국 국방부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도 한국의 현무5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동맹이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방부는 한국의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양국 간 군사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현무5의 압도적인 파괴력과 잠재력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현무5가 한반도 내에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와 위력 면에서 동북아 전역을 아우를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한국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방위조약이 방어적 성격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현무5와 같은 강력한 공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현무5가 제대로 활용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라며 한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친화적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한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이자 가장 친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시대에 맞춰 발전시키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킬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실히 입증한 지금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무기가 전 세계에 이렇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위대한 성과를 이룬 연구진과 개발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